자유한국당이요, 이 청와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 전원에 대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검증의 칼날은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세 변화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세 변화를 하면 하여튼 지금은 청문회 준비가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했는데, 글쎄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야당에서는 지금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잖아요. 그렇죠.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행위다 이렇게 말할 네. 정도로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사드 배치에서 반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김현철 후보자의 그 지명 자체가 결국은 한미 동맹 결별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당의 하여튼 화력이 좀 집중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현철 후보자도 오늘 처음 출근을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발언하고 좀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럼 창의적 해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세 변화를 좀 면밀히 보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두고 지금 야당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강선호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그 원인과는 상관없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 사실 오이사 조치는 저러한 북한의 도발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실시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과 상관없이 조치를 해제한다. 이 부분은 조금 지적사항이기도 했어요. 글쎄요, 제가 저 전체 그 워딩을 안 봐가지고 앞뒤 맥락을 조금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오이사 조치는 2010년 3월 26일이었죠. 그 당시 천안함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내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유엔이나 미국과 연결되지 않은 우리의 단독 그 대북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오이사 제재로 인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제외한 네. 그런 방북이 불어댔었고요. 그리고 대북 신규 투자나 이런 게 다 금지가 됐었죠. 근데 이명박 정부 안에서도 그 임기 내에서도 그 다음에는 뭔가 좀 변화되는 유연성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정부 때도 그 비료 지원이나 아니면 민간단체 교류 같은 건 또다시 허용이 되는, 그래서 상황마다 조금 변화가 있던 우리만의 아하. 그런 행정 제재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성을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을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출근길에도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자 논란을 의식한 듯이 말을 아꼈습니다. 핵협상 교착 기로에 지금 있는데요. 최우선 해결 과제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좀 해보고요. 지금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기본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네. 우리나라 이제 외교 정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네. 자주파와 동맹파라고 그래서 네. 주로 이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햇볕론자들이 있어요. 네. 문정인 특보라든지 네. 그 계보를 잇는 게 바로 김현철 이제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주파 계열이죠. 즉 어떤 남북 관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지만 대화로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한쪽에서는 동맹파가 있습니다. 즉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비핵화를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분은 이제 예전에 임동원 장관이 이런 분들과 같이 하셨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사실은 이제 동맹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부에서. 즉 대북 제재 같은 경우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는 조 장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그 권력 내부에서 굉장히 불편한 어떤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왜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문정인 특보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김현철 후보자가 등장한 겁니다. 아하.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김현철 후보자는 뭔가 남북 관계를 좀 뚫어라, 이런 이제 사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 한미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편으로 또 이번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가운데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 전환이 아주 확실하게 전환되는 대상이 됐는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왜냐하면요, 강선우 위원님, 지난 2013년 당시 야당이었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사회자를 맡았어요. 이때 아주 황교안 이 후보의 아픈 곳만 건드렸던 박영선 의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거꾸로 공수가 전환이 됐네요. 박영선 의원 당시 아마 법사위원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요. 그 당시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청문회의 사회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콕콕 집어서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나의 그 현안에 대해서 계속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그 법무부 장관을 한 이후에 뭐 로펌을 갈 것인가, 그럼 로펌을 갖다 다시 뭐 국무총리를 하고 다시 또 로펌을 갈 것인가, 이런 류의 질문을 계속하고, 근데 황 후보자가 당시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건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뭐 그렇게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그랬었고,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가지고는 그 황교안 후보자에게 뭐 정관 예우라든지 그런 질문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뭐 어떻게 보면 저격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조금 더 시원하게 충족시키는 그런 면이 뛰어난 그런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됐으니까 공수가 바뀐 거죠. 네. 또 어떤 날카로운 질문으로 역공을 펼지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